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대선 전국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반 만입니다.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챙긴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특히 야당 대표가 아닌 전 성남시장이 민간업자와 유착돼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미리 정해놓은 대로 기소했을 뿐이라며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오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챙기도록 한 배우가 이 대표였다는 겁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1년 6개월 만에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를 결국 기소했습니다. 170쪽 분량 공소장에 5개 범죄 혐의가 담겼는데 크게 3덩이로 나뉩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7,886억 원 이익을 몰아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된 이익만 받기로 결정해 챙길 수 있는 4,895억 원을 못 받아 그만큼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211억 원 이익을 몰아준 혐의, 또 인허가 등 청탁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여 원을 받고 이 중 네이버 뇌물 40억 원은 마치 정당한 기부인 것처럼 숨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야당 대표가 아닌 전 성남시장을 기소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했고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것을 넘어 직접 설계하고 진행한 최종 책임자였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428억 원 약정설은 유착관계를 설명하는 배경으로만 담겼습니다. 검찰은 428억 약정설과 50억 클럽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각종 보유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 넘게 떨어지면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정부가 이 공시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는 현실화율을 낮춘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61%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 전환한 것은 10년 만으로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하락폭입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3년 딱 2번 떨어졌는데 그때는 4%대 하락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실거래가에 정부가 정한 비율, 즉 현실화율을 곱해 결정하는데 올해는 작년의 현실화율보다 2.5%포인트 낮은 69%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 비율의 큰 폭 상승으로 인해 총 63.4% 급등하여 국민 부담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7억 1,500만 원이었지만 올해 시세가 같다면 6억 9천만 원으로 2,500만 원 줄었습니다. 여기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실제 집값이 떨어진 것도 하락폭을 키워 전국 공시가격은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든 민간에서 발표하는 가격 지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실제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일 것 같고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작년보다 17% 넘게 떨어졌고 인천과 경기도 20% 이상, 세종은 30% 넘는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당장 종부세 등 보유세가 줄어들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도 크게 떨어집니다. 반영 비율을 낮췄기 때문에 결과적인 국민의 보유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도
더 내려간 그런 결과로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볼 수 있고 당장 4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반영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고의 감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오는 7월까지인 임기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장관급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심사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방통위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입니다. 어떠한 위법하거나 몇 가지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지난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0점인 기준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 중점 심사 항목의 점수가 기준에서 조금 모자라 3년의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13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이 점수를 낮게 고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게 당시 감점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참석하지 못한 심사위원 자리에 진보 성향 단체 인사를 채운 경위와 원래 4년인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낮춘 이유도 묻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방통위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 1월엔 검찰 수사가 사퇴 압박용이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도 냈습니다. 임기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검찰은 앞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까지 고의 감점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한 위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서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를 언급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죠. 이와 관련해서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소제목을 달았었는데 하루 만에 이 소제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소제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공개한 국가별 인권 보고서 한국편, 표현의 자유 항목입니다.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이후 벌어졌던 일련의 일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보도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고 MBC에 대한 고소와 전용기 탑승 배제로 이어졌으며 이를 언론 단체들이 규탄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소제목이 오늘 삭제됐습니다. 폭력과 괴롭힘 사례는 다른 나라 보고서에도 등장합니다. 프랑스 편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노란 조끼 시위 당시 경찰이 기자들의 취재를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했다고 적었고, 독일 편에서는 지방 도시의 시장이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고 장비를 손상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보고서에서만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항목이 하루 만에 없어진 겁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삭제 이유를 묻는 MBC의 질의에 소제목은 보고서에 정해진 양식이었다며 해당 사건을 묘사하는 데 잘 맞지 않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 즉각 수정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신에 사의를 표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보고서를 수정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소통한다면서 삭제나 수정을 요청한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요즘 군대 가기가 대학 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입대를 원하는 인원이 몰리면서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병무청이 이런 입영 대기를 줄이기 위해 자격증이 없어도 취미만 있으면 일부 특기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병역 판정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장으로 향하는 청년들. 입대를 앞둔 이들의 고민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5월, 6월 그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면은 이제 복학 전 겨울쯤에 나오니까 적응하면서 대부분 칼 복학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3월 달에 입대를 해서 다음 년 9월 달에 전역을 해서 바로 이제 복학을 해서 각자 계획한 시기에 맞게 군에 입대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휴학과 복학 시기 등을 맞추려면 상반기 입대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졸업이 늦어지는 것 같은 게 그런 걱정들을 다들 하는 것 같고 저는 상반기 쪽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입영 지원율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지난 2021년에는 4대 1, 지난해 3.3대 1로 나타났습니다. 원하는 때에 입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입영 대기를 줄인다는 게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장병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환영하는 군의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입영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이고 병무청이 일부 특기병과 지원 자격 조건을 낮추는 방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과거 조리 분야 전공자거나 자격증이 있어야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다면 조리병 지원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조리병 지원자 가운데 3분의 2는 자격증이 없거나 요리 전공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턴 자주포 조종이나 발칸포 정비 등의 특기병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한 상태입니다. 일단 병무청은 특기병 모집 문턱을 낮추는 게 입영 대기자를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일부 병과에 한정돼 있는 만큼 병무청은 국방부와 각 군과 협의해 원하는 시기에 군대에 갈 수 있도록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